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행복한 부자의 영역으로 가려면 라든지 영역으로 가야만 실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홍수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나온 직업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라든지 경제 지식인들이 손꼽아 읽는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책에 나온 직업의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봉급생활자, 두 번째 자영업자, 세 번째 사업가, 네 번째 자본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직업을 4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 4가지의 구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누군가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 군대가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면 군인이 되는 거고, 병원에서 만든 시스템이면 병원 관계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용돼서 그 시스템에 한 달을 움직이면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시스템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나한테는 많은 영향이 미쳐지지 않아요. 물론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로 좀 더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시스템을 만든 주체가 받는 돈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에 속해 있으니까 가장 많은 부분 봉급생활자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자영업자의 영역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면 돈 버는 시스템을 본인이 만듭니다. 창업이라는 걸 해서 본인이 돈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이 그 시스템을 움직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버는 시스템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직원도 고용하고 직원과 함께 같이 일하는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하죠. 대부분 의사, 변호사, 식당 운영하시는 분, 소매점 운영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씩 내가 자영업자인지 사업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명쾌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업가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영업자처럼 똑같이. 그리고 잘 되면 직원도 고용하고 더 잘 되면 더 고용해서 계속 돈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이 돈 버는 시스템에서 본인은 나옵니다. 나오고 이 직원들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칭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실제 그 사업 영역에 포함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죠. 대학병원을 만들거나 큰 병원을 만들지 않는 한 대부분 본인이 진료해야 하고 본인이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해서 변호할 수 없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본인은 점점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구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의 영역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자본가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자본에서 현금 흐름의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수익형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자본가의 영역과 사업가의 영역을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원룸이라든지 주택,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태양광 같은 거를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서 매달 현금의 캐시카우를 얻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본가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봉급생활자이면서 부캐릭터로 자본가의 영역으로 가 있는 거죠. 물론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봉급생활자가 사업을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물론 봉급생활자가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무인 점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의 영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꼭 하나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직업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정의의 부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업무에 기여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은 돈은 많지만 그거를 쓰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자의 영역으로 가려면 사업가라든지 자본가의 영역으로 가야만 실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이면서 부캐릭터로 사업이라든지 자본가의 영역으로 옮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려면 굉장히 큰 달란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봉급생활자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 그것도 병행하면서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만 자본가의 영역, 내 돈으로 돈 버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봉급생활자가 자본가의 영역으로 흡수돼서 같이 병행해서 이 두 가지 업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매우 쉬운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저도 봉급생활자이면서 모아진 종잣돈으로 자본가의 영역으로 원룸, 주택, 아파트들을 구입하면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전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형 자산 중에서 헷갈리는 자산들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원룸이나 주택,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은 다 보유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고시원은 안 해요. 고시원은 사실상 자본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업가의 영역 또는 자영업자의 영역으로 보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시원은 뭔가 계속 내가 관리해주고 세입자들도 대부분 한 달 계약하고 오고 무보증금으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이 직접 그 공간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잘 운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고시원을 투잡으로 운영하시고 있는 저희 수강생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투잡으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청소라든지 이런 뭐 주체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영업자의 영역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청소도 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고 뭐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체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다면 그분은 사업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자본가의 영역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1박 2박 길어야 일주일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1년을 계약하고 월세를 주고 있지만 가끔씩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본가의 영역보다는 사업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가의 영역의 수익형 자산, 모텔, 고시원, 펜션, 에어비앤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원룸이나 상가라든지 아파트에 월세 주는 것보다 더 고수익이지만 내가 들여야 될 노동력과 그 다음에 관리하는 비용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의 영역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 주체와 뭐 매니저들이 필요한 영역들이니까 사업가의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봉급생활자분이라면 기존 봉급생활자를 유지하면서 내가 사업의 시스템을 만들든 자본의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서 서서히 조금씩 키워나가시다 보면은 내 봉급보다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많아질 때 봉급생활자를 그만둘 수 있는 거를 택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만두고 그 돈 갖고 자본가의 영역으로 온다든지 사업가의 영역으로 오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분들 있잖아요. 내가 자영업을 열심히 잘 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안 하고 직원들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든다면 체인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신다면 자영업자의 굴레에서 사업가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버는 소득으로 자본의 영역으로 오셔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나온 직업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한 모습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멋진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 드릴 테니 한번 기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